정부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장관님들 못 오신 분들도 꽤 있고 한데 제가 몇 가지 좀 체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국방장관님, 어제 국정감사 고생하시죠? 뭐 내란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했습니다만. 그러시죠. 네,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마도 얘기 중에 인사 문제 가지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저번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었는데 그 대령 인사 관련해서 네. 내란 관련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 네. 그 지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또 했나요? 그 관련해서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사 제도상 네.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시스템이 그렇죠.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이 지금 문제된 그 중령이 육해공 군 중에 어디예요? 육군이에요? 육군, 군 검찰. 군 예. 검찰. 예. 근데 여기는 소위 인사 명부의 승진 명부 제도 비슷하게 네. 지정을 해주면 장관도 마음대로 못 빼고 만약 그걸 빼라고 시키면 직권남용이니 뭐지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문제가 실제로 되면 그때 제외해도 된다는 그때는 거죠. 바로 취소하거나 보류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그 말이죠. 네. 어쨌든 잘 골라내십시오. 네, 지금이야 뭐 그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특검에서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은 각 기관에 통보가 돼서 아는데 참고인으로 만약에 지명이 되면은 본인이 누구한테 발설하지 아니하면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제한 요소가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이 각군 총장에게도 이 계엄과 관련해서 네. 그런 인원이 적발되면은 바로 엄중 조차도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예.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보면 네, 이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고 내야 되는데 예?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가담을 한 게 사실이면 부역한 게 사실이면 그건 뭐 승진시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건 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그런 점에 대한 걱정들이 서 그런 예. 지적도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설명도 좀 열심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인사제도상에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 확인되면 배제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승진한 후에라도 그럼 취소하면 되는 거죠. 네, 이번에 내란이 상당히 아주 많이 광범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인사 발표할 때도 네. 만약에 이 특정한 인원이 추후에 문제가 네. 발각이 되면은 심사 과정에서 발각이 되면은 취소한다 이런 전제를 명확하게 그렇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전제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절차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면 좀 설명을 좀 더 힘들더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 그 여성가족부, 네,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님. 네. 오늘 국정감사 안 갔어요? 네, 저희는 11월 4일에 합니다. 4일이요? 제가 전에 국무회의 때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특정 분야,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지금 네. 존재하는데 아주 광범위하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네.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아주 극히 일부 영역. 네, 네. 네, 그 부분도 잘 챙겨보자. 네, 그런 네,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 조치를 하셨던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한 조치를 하신 네,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쪽지가 많이 와서 네. 왜 여성 차별이 이렇게 심각한데 남성 차별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아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평등과 이런 차별 관련되어서 이제 각 좀 다른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대통령님 그 청년 콘서트 이후에 네, 저희가 그때 모였던 분들 대상으로 제가 당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픈 채팅방에 좀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자문단을 파일럿 형식으로 좀 구성 요청을 네. 드려서
간담회를 한 5회 정도 가질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 성평등 가족배 관련 과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 해소를 위한 그 전문가와 함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게 우리 사회의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말만 하면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한테 어떤 권유가 있냐면 네. 아예 말을 하지 마라. 특히 네. 젠더 갈등에 관해서는 해법이 없으니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해요. 네. 실제로 좀 회피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네. 꺼내놓고 토론해야지. 네. 그리고 맞습니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 가야지. 네.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이 작은 문제는 덮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분명한 거는 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서 심각하다. 네. 그리고 승진 제한이라든지 네. 많잖아요. 사실 국무회의만 봐도 제가 아무리 여성들 승진 많이 시키려고 진짜 노력했거든요. 근데 잘 안 돼요. 네. 이 구조적인 문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온 사회 영역이 있는데 네. 유리천정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또 특정 영역에서는 반대 현상이 없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그런 의심도 있어요. 네. 그리고 소외되는 느낌도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네. 만약에 진실이라면 이건 어떻게 시정할 건지 그것도 네. 시정해야 되요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뭐 큰 문제에 더 주력해야 네, 네. 되지만 어쨌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토론을 진지하게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네, 네. 있는 아프지만 네. 상처를 해집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렇다고 회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뭐 가족부 장관께서 잘못했다는 얘기 전혀 없고 네, 네. 네. 어쨌든 너무 이 불신과 대립이 네. 심해요. 그럴수록 대화 진짜 많이 해야 된다. 네. 토론 많이 해야 된다. 네.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네, 대통령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어쩌면 문제로 느끼는 분들이 있으나 회피해왔던 문제 같아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이 부분을 토론해서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네,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어쨌든 끙끙 앓지 않게 해주세요. 네. 억울하다 이런 생각 안 들게. 네, 네. 또 오해만 풀어주고 네.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네. 크든 작든 간에 너무 우리 청년 세대들은 너무 안타까운 세대 아닙니까? 네. 우리는 기회를 많이 누리면서 살아온 세대인데 힘든 세월을 살긴 했지만 희망 있는 네. 세상을 살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청년 세대들은 뭐 객관적 상황이야 바꿈지 않고 뭐 교육받을 만큼 받고 하겠지만 네. 희망이 별로 없는 세대잖아요. 되게 어려운 세대죠. 네. 근데 갈등이 심해요. 다 기성세대 책임이죠. 네. 그리고 우리 행안부 장관님은 오늘 국정감사에 가신 모양이군요. 지금 법무부는 어디 계세요? 검사 누구세요? 미안합니다. 제가 얼굴을 못 봐서. 이건 법무부하고 행안부가 또 동시에 걸려있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사회라고 하는 게, 특히 민주주의 사회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잖아요. 세상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민이고 국가의 권력자인데 그들의 판단에 기초해서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 생기고 임명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해요. 정확한 판단을 해서 정보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 가짜 정보, 왜곡 정보로 사람들이 판단을 흐리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주류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그게 마치 실력처럼 거짓말을 해가지고 세상 사람을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게 마치 무슨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소위 선동이라고 그러죠. 없는 사실을 막 지어내가 여러 군데서 얘기 들으면 사민성호라고 여기 처음 들을 때는 에이 설마 그러다 두 번째 진짜인가? 세 번째 들으면 사실인가 봐. 네 번째 들으면 확실하네. 다섯 번째 들으면 자기도 같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짓말을 옛날에는 우리 앙도백 장관이 오래 정치하셨으니까 전에는 자기가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잖아요. 그죠? 실수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그 사고 안 하면 그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치에서? 그죠? 근데 요즘은 반대야. 거짓말 잘하는 게 실력처럼 보여요. 뭐 그러긴 한데 그 사이에 치르는 대가가 너무 크죠. 근데 그러면 낭비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그게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기도 해요. 가짜 정보에 기초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저는 국정감사든 국회에 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한테 법률에 의해서 진실을 말해야 될 사람들이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한다든지 이거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말을 말든지. 그죠? 그런데 이거 지금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 요구하면 거부하고 말이에요. 대도 않은 이유로. 가서 거짓말하고.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식구들이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되죠.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냐. 검찰, 경찰이 책임져야지. 그렇잖아요. 질서의 최후 유지자들 아닙니까? 검찰, 경찰. 그래서 권한, 권력을 줬잖아요. 사람을 조사해서 벌할 수 있는 권력을. 근데 그걸 행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심지어 그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어문 사람을 잡거나, 그게 시중폭력법보다 더 나쁜 짓이죠. 사람 잡아 가두고 감금하는 거나 하고, 엉터리 수사 재판해가지고 어문 사람도 잡아 감옥 넣는 중에 어떤 게 더 나쁩니까? 국민이 준 권력을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사건을 덮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짓 했으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질서 유지가 되지. 그래서 위증사건 고발을 내가 알기로는 수없이 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왜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두니까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무위원들도 국회 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 거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서 또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말할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아예. 뭐 문제가 있으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 상황 체크를 좀 해주세요. 왜 안 하고 있는지. 고발은 언제 됐고, 수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빨리 처리할지, 배고파가지고 저 계란 한 판 훔친 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르실 테니까. 예, 확인해서 그렇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사 개입은 아니죠? 네, 그거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과로 국민에게 말하는 거예요.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뭐 그리 말이 많아요. 공직자는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 어제 했어요? 네, 어제 했습니다. 그 주택 정책 가지고 많이 질문 받으셨겠네요. 계속 그 주택 문제는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사실 있었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투자 수단도 사실 많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또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되고 그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마 1등일 거예요. 1등일 겁니다. 반드시 이게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 금융위원장님 맞죠? 제 말이. 이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죠. 그래서 방향 전환을 해서 생산적 금융으로 금융도 전환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합리적으로 좀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 판단을 바꿔야 되는데 하여튼 그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 잘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막 정보 왜곡을 통해서 네.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가 망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 각오는 잘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총리 어제 새벽에 많이 다니세요? 새벽 얘기 한번 해보세요. 새벽 총리라면서요? 예, 뭐 인력 시장도 가고 여기저기 갑니다. 가급적 일찍 뭐 이것저것 좀 들러보려고 하고 있어요. 하여튼 총리님도 뭐 잘 다니시고 계신데 장관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현장에 좀 많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관님들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이번에 국정과제와도 연관된 일들이 많고 하니까 그 연관된 것들을 그냥 서류에 있는 형태로 하지 말고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정과제와 연관된 것, 지금 관심 갖는 것들을 지방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방, 뭐 현장 이렇게. 네. 원래는 제가 전에 그 현재 상태 각 부처의 문제점들 예상되는 현안에 대한 대책 방안 뭐 등등을 좀 이번 저희 국무회의 보고하라고 했는데 아마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못한 것 같아요. 좀 거칠게라도 국정감사 준비하는 과정이라도 이거 제가 보고하라고 한 이유는 저번 보고 그거 다 기억하시죠? 준비하라고 한 거? 근데 오늘 소식 없이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해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국정감사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해는 하는데 못했으면 못했다는 이유를 좀 미리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까지라도 초보적이라도 하세요. 각 부처에 이건 좀 문제될 수 있겠다.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국정자원 정보관리원인가? 맞죠?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한번 가보긴 했는데, 다들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 원인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어처구니 없어요.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뭐 어쨌든 우리 책임이죠. 관리를 그런 것도 다 찾아내서 미리 예방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했던 간에 일단은 제가 취임한 순간부터 내 책임이니까.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이 책임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지. 비가 안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죠, 원래. 근데 어쨌든 그걸 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야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다. 특히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국방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 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사고 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관할하고 있는 각 부문에 수없이 많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전산직이라고 불려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 안 되는지 몰라도 지금은 국정의 뇌 같은 거 신경망이잖아요. 신경망.
그거 멈춰버리면 머리하고 손발이 따로 노는데 그 멈추는 경우가 설마 있겠나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죠. 근데 이런 게 각 부처 소관 업무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라는 취지였어요. 체크해보세요. 위험 요소, 안전, 보안 등등 혹시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게 뭐가 있을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좀 찾아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그에 대한 대책이나 뭐 이런 걸 세세하게 마련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쭉 업무 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뉴얼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체크해 보세요. 요거 혹시 문제가 있을 수 있나? 이거 문제 있을 수 있나? 이 정도는 해야죠. 다 체크해 가지고 그래서 뭐 대책 다 만들어 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스크린 해볼 테니까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대신에 없다고 해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세요. 대책을 다 세우라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있나 없나 체크하세요. 있나 없나. 이건 문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걸 뽑아달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회의는 이제 비공개로 좀 바꿔서 다른 얘기를 좀 하시죠. 네. 이후에는